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7월 15일 오후 5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랜빌의 최후의 예언에서요, 그랜빌은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은 짬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과 기름을 섞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을 따르지만 물탄 휘발유는 차가 가지 않는 것과 같다. 기본적 분석 자료는 주식시장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패자로 남게 된다. 악보를 읽을 줄 모르던 모르면 바하나 베토벤이나 브람스 등의 음악을 어떻게 연주할 수 있을까? 도로 표지판을 읽지 못하면서 차를 어떻게 운전하겠는가? 그래서 언제나 핵심은 언어다. 즉 시장 언어인 것이다. 차트적 결론적으로 글을 읽지 못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딸 수 없지 않은가? 사람들이 시장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재테크의 길에는 항상 처참하게 부서진 차들로 가득 차 있다. 예, 주식시장은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적어도 당신이 인생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성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러하다. 그렇다고 단순히 남들과 반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냥 시장을 따르라는 의미다. 추세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결론이 시장은 사람들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아주 쉽다. 시장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그렇다. 시장 언어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 시장 언어는 바흐의 음악처럼 순수하고 소팽의 멜로디처럼 아름답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의 허수들을 뚫고 나온다. 시장 언어 없이는 사막에서 목욕탕을 찾는 것과 같다. 당신은 시장 언어를 한마디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시장과 대화를 나눌 수 없다. 나는 시장 언어를 가리키는 선생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주식시장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 언어, 즉 가장 순수한 시장 접근법인 기술적 분석을 통한 것이다. 사람들은 명백한 일, 익숙한 일에 관심을 갖는다. 주식을 살 때 호재가 나와서 앞으로 돈을 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악재 주식을 사고도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프로펠러로 가는 비행기만 보았던 사람이 프로펠러 없이 35,000피트 상공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쳐다볼 때 충격은 엄청난 것이다. 그러나 그 충격을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예. 그러고요, 주식시장은요, 근거 없이 보이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일을 익숙해야 한다. 근거가 없어야 됩니다. 뭐로 뉴스, 수익, 경제 상태 등을 보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파는 일에 익숙해야 합니다. 니콜라스 다비스를 기억하는가? 그는 댄서였는데 주식에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62년도에 그 책에 250만 원 벌었다는 책에 썼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차트와 주문을 낼 수 있는 전화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성공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 심지어 신문, 라디오, TV 없는 북극의 방구석에 앉아서도 인생은 게임이다. 그것도 심각한 게임이다. 그러나 그저 게임일 뿐이다. 게임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 인생도 똑같은 주시장에 또 승자와 패자가 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패자의 길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항상 분명한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정의 한 면만 고집하는 것 같다. 주식시장은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로 움직인다. 적어도 당신이 인생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 우리는요, 기술적 분석, 저는 기술적 분석이 되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씁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 육체적 개념으로 호흡이다. 우리는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아무런 의식 없이 하는 행동이다. 숨을 쉴까 말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숨을 쉴 뿐이다, 이게. 예, 들숨과 날숨이 있다. 들숨은 뭐냐면 상승이고요, 날숨은 하락입니다. 이 반복을 합니다. 주식시장에 돈을 벌리면 주가가 상승해야 한다는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는 숨을 들이쉬는 것만 하는 호흡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명백한 일, 익숙한 일에 관심을 갖는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예, 이 책은요, 그랜빌의 최후의 예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코스닥 151 레버리지를 샀거든요. 자, 이 코스닥을 보면요. 자, 외국인들은 몇 년 동안 주식을 자, 팔았는가 볼게요. 1, 2, 3, 4, 5, 6, 7, 8년 동안 예, 연달아 코스닥을 팔았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은요. 근데 외국인들만 보자고요.
자, 외국인들을 보면요, 자, 금액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연봉을 따지면요, 예, 1, 2, 3, 4, 5년 동안 팔고, 올해도 이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파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어떻게 될지는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작년하고 작년은 외국인들이 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팔고, 여기 샀거든요. 올해는 다시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으로 나와 있고요. 연봉상 보면은, 코스닥이 연봉상 보면 이 연봉을 감사하는 양봉이 출연했거든요. 예, 이 보면 감사하는 봉이 출연했다고요, 코스닥이요. 그래서 저는 이 코스닥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코스닥을 상당히 좋게 봅니다. 굉장히요. 제가 요 연말에 제가 사줬겠잖아요, 코스닥 종목을요. 예, 상당히 세게 갔습니다. 예, 코스닥이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고 있는 것보다는 코스닥 총 업종 지수를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가 이 보면은 자, 이 수량을 따지잖아요. 수량을 따지면은 좀 그렇고요. 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를 따지면 1, 2, 3, 4, 5, 6, 7, 8년 동안 코스닥을 내리 팔았습니다. 예, 엄청나게 코스닥을 팔아가지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코스닥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좀 샀고요. 그러면은, 자, 코스닥 지수 봤고요. 그 다음에 업종 지수에서 종합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이 업종 지수가 왜 이래 됐지? 예, 종합을 볼게요. 종합을 보면요, 올해도 외국인하고 기관은 다 파란 걸로 되어 있네요. 물량을 조사하면요. 파란 걸로 되어 있고요. 월봉을 보면 아마 많이 샀을 겁니다. 그럼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면요, 거래소에서 보면은 3개월 동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 매수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 예, 코스닥은 아직까지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전환인지 아닌지를요. 자, 추세가 전환됐는지 안 됐는지를 코스닥 지수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닥 지수가 이게 850을 넘기게 되거든요. 요 자리를 넘기면 이것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코스닥이 여기서 보자고요. 코스닥이 보면은 좀 포상병이잖아요. 월봉상. 네, 상당히 세습니다. 보면요. 굉장히 세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을 보면요. 오늘 제가 산 종목이 KOTEX, 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예, 이 종목을 사고 싶더라고요. 예,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오늘 저는 샀습니다. 자, 왜 샀냐면요. 자, 이 지수를 넘겼지 않습니까? 여기를 넘겼거든요. 오늘 넘겼습니다. 넘겼잖아요. 예, 여기서 지수가 넘겼기 때문에, 예, 저는 사고 싶더라고요. 여기. 자, 여기서 한번 꺼볼게요. 자, 여기서, 예, 911. 자, 900포인트 넘겨버리면요. 이 매물대가 없습니다. 요 자리를 넘겨버리면요. 헤드앤숄더링이지 않습니까? 자, 이 자리, 자, 원래 이 자리, 여기서 사는 게 맞다고요. 어제 사는 시점이거든요. 원래요. 코스닥을. 예,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오늘 같은 짱대 양봉이 떴기 때문에, 저는 볼 때, 자, 어떤 때 주식을 사고 싶냐면요. 여기서 이래 쭉 올라갑니다. 요 21선이요. 21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매물대를 완벽하게 돌파 놓은 시점이잖아요. 맞잖아요. 완벽하게 돌파가 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날요. 이 완벽하게 돌파가 놓았지 않습니까? 맞죠? 완벽하게 코스닥이 150 종목이 완벽하게 추세 돌파가 놓았다고요. 이때는 매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차트를 볼 때, 자, 여기서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완벽하게 넘어버렸거든요. 예, 저는 이런 신호등을 갖다가 파란 신호등이랍니다. 건너가야 할 자리라 생각한다고요, 이 자리. 자, 여기서 이 큰 매물대를 갖다가 단숨에 이런 크게 양봉을 떼었다. 이 양봉을 떼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일까요?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보라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넘기지 않습니까? 이 기관이 넘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세게 띄운 주체가 누군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요. 외국인하고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종목을 샀습니다. 코스닥 150 종목을 샀고요. 그 다음에 산 종목이 KODX, 코덱스 반도체, 자,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를 샀습니다. 예,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를 샀거든요. 자, 이 보면은 안착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안착을 못 했다고요. 그게 안착을 보자. 음봉이 나올 때는 안착을 못 낸 거라고요. 자, 이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예,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은 이 자리를 넘겨버리면 아마 이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코덱스 반도체가 역사적인 신고에 도전하고 있다고요. 역사적인 신고를요. 이 보라고요. 내일 만약에 코덱스 반도체 지수가 이 자리를 넘겨버리잖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중에 한 종목만 내일 만약에 주가를 떼어버리잖아요. 그럼 신세계로 들어갑니다. 저는 21세기의 의식주가 뭐냐면요. 자, 의식주가 뭐냐면, 옷은 뭐냐면, 의식주가 있는데, 옷은 뭐냐면요. 전기랍니다, 전기. 전기입니다, 전기. 예, 우리는 전기로 옷을 입고 삽니다. 전기요. 자, 식은 뭐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예, 주는 뭐냐? 주는 통신. 자, 이제는 21세기는요, 전기가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전기가 움직이는 시대가 21세기입니다. 21세기는 전기가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전기가요. 반도체가 움직이고요. 다, 무기 같은 것도 다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21세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21세기는 반도체의 장이 옵니다. 반도체의 장이 옵니다. 그 다음에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가고요. 예,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옛날에는 보이는 것이 이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다고요. 저는 오늘 종목에 반도체 레버리지를 많이 사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레버리지가 이 자리를 넘겨버리잖아요. 자, 이게 헤드앤 숄더잖아요. 신고가 나오고. 자, 이 자리를 뚫는데, 내일 안착해가 뚫어버리잖아요. 그럼 크게 갈 수 있다고요. 요 자리를 보라고요. 요 자리. 가장 큰 거래량 떴지 않습니까? 가장 큰 거래량을 뜬 자리, 요 자리를 넘겨버리면 이건 갈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장이 오잖아요. 예, 그때는 큰 장이 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가기 위해서는 3,300을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가야 됩니다. 반도체가 가고 전선이 가고요. 전선이 뭡니까? 결국 효성중공업이 전선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배납기잖아요. 배납기, 일진전기, 일진상기인가 이런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당히 잘 가네요. 와, 아주 무섭게 가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야, 이 매물 때문에 돌파하면 너무 가겠네요. 예, 그러면은, 자, 우리가 살펴볼 종목들, 이제 의식주부터 보겠습니다. 음식료는 KTNG가 밖에 갈 종목이 없습니다. KTNG가 가장 세거든요. 음식료는 KTNG가 가장 세게 가고 있습니다. KTNG. 예, KTNG가 좋게 보이고요. 먼거래가 갈 수 있나? 먼거래도 뭐 괜찮고, 대상이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대상이 참 좋게 보입니다. 대상도 참 좋게 보인다고. 대상우가 더 좋은데, 이 대상우를 보면 이 자리를 넘기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KTNG, 섬유는 이번에 제끼랍니다. 종이도 제끼고요. 화학은 코스맥스라든지 화장품 종류가 갈 것 같고, APL 같은 거요. APR, 이런 것들이 코스피 200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참 좋게 보이고요. APR이 가장 좋게 보입니다. 화장품 종목이 좋게 보이더라고요. 화장품이요.
와, 성이 작가네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결국 정리를 하고 나서 가는 종목이더라고요. 예, 이 종목 때문에 화장품이 괜찮고요.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 같은 거 제약은 없고요. 제약은 없고, 예, 금속 없고, 기계 장비는 뭐죠? 방탄. 예, 방산이 작가잖아요. 방산. 예, 이 방산이잖아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원자력,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풍력 같은 거, 예,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주입니다. 자, 주도주, 전진 건설 로봇도 참 좋네요. 이 종목도 보면은, 콘크리트 펌프카라, 예, 이 종목도 참 좋네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종목이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곧 종치잖아요. 끝납니다. 50일 안에 끝내야 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국내 뉴스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없습니다. 트럼프의 말에 더 관심을 가지고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 금리를 갖다가 1% 이하로 내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M2의 증가량은 뭐에 비례합니까? M2가 뭔지 다 알죠? M2는 1년 이상 안에 현금화할 수 없는 그런 자산을 말합니다. M2가 증가하잖아요. M2는 뭐에 비례하느냐? M2는 우리나라 돈이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달러가 풀리잖아요. 달러가 풀린다는 것은 달러가 금리 인하가 된답니다. 달러가 금리 인하가 되면 부동산이 움직이고요. 주식이 움직입니다. 예,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예, 달러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주가는 날아갑니다. 예, 충분히 날아갑니다. 아직 주식은 일단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기계 장비는, 자, 보자고요. 기계 장비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고세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좋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하이닉스가 신흥국가 달성을 하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는 장은요, 아주 무서운 장입니다. 예, 삼성전자와, 야, 결국은 BH가 나가네요. BH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BH가 엄청난 큰 거량이 떴네요. 야, BH가 갈 때 됐습니다. 자, 이 자리를 깼지 않습니까? 이 자리 깨고 나가잖아요. BH가 기판의 대장이잖아요, 원래요. 기판의 대장입니다. BH가요. BH가 나가면요, 반도체가 나갑니다. 자, BH가 나가면 반도체가 간다. 자, BH가 한번 출동하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거의 암행회사입니다, 암행회사. 황금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야, BH가 아주 큰 거량을 띄었네요. 여기서 갭을 띄우고, 예, 참 좋네요. 효성중공 오늘 신고가잖아요. 전기전자. 예, 상당히 세계 같습니다. 예, 이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됩니다. 어느 정도 볼 필요 없고요. 운송장비가 이 조선이 오늘 삼성중공업이 가장 세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들 자주국방, 예, 삼성중공업이 아마 삼성중공업이 주도주가 될 것 같네요.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삼성카드, 예, 이런 종목들. 예, 아주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유통은 별 볼 일 없고요. 유통은 보자고요. 유통이 뭐 있나? 유통은 크게 삼성물산이 참 세게 가잖아요. 삼성물산 정도가 괜찮고요. 전기가스 뭐 한국전력은 좀 조정하겠죠. 한국전력. 그 다음에 건설, 현대건설밖에 안 보이잖아요. 현대건설, SKD&D, SKD&D, 예, 요 종목, 요 자리 넘기면 됩니다. 요 자리 넘길 때 가겠죠. 요 자리 넘겨야 갑니다. 아직까지 많이 살 단계는 아닙니다. 예, 동아지질이 괜찮나? 동아지질도 이 자리 넘기면 참 세게 갑니다. 동아지질이 배당이 3.68%, 유보일 시작 3.0%, 아주 좋네요. 동아지질이 뭐하는 회사인지 다 알죠? 동아지질은 이 터널을 뚫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적인 기업이죠. 예, 배당도 3.68% 주네요. 예, 참 좋은 회사입니다. DLENC, 예, 좀 건수주는 약합니다. 운창이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HMM, 야, HMM이 날아갑니다. HMM을 사야 되네요. 자, 사야 될 종목, HMM, 삼성카드 한번 볼까요? 삼성카드도 이 신고가 나오고 돌아왔기 때문에 괜찮죠. 지금 현재 HMM을 사야 돼. 한솔로지스틱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요. 와우, 셉니다.
한솔 로지스틱이 배당이 7.1% 줍니다. 굉장히 배당을 많이 준다고요. 3월 보면 24, 4.4% 주네요. 오늘 가격에 4.4% 줍니다. 근데 매물이 너무 많네요. 한솔 로지스틱은. HMM은 매물이 별로 없다고요. 보면 매물이 없습니다. HMM은 참 좋네요. 페노션, 뭐고요? 키세온이 가깝죠. 키세온은 추세를 완전 돌리네요. 돌리다고요. 키세온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장은 HMM이죠. 통신은 KT. 예, 제가 이 의식주, 자, 신세계의 의식주가 뭐냐? 자, 신세계의 의식주, 옷은 뭡니까? 옷은 우리가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랄까 그런 거,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의식주가 바뀌었습니다. 21세기의 쌀이 뭐냐?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아마 나갑니다. 예, 금리 인하가 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반도체입니다. 자, 금리 인하에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와 부동산입니다. 자, 이 말을 애워놔십시오. 자, 금리 인하의 최고의 수혜가 뭐냐? 반도체와 부동산이라고요. 예, 그랬더니 부동산은 지금 현재, 자, 국토부 제1차관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국토부 제1차관이 가장 실세입니다. 국토부 제1차관. 자, 1차관이 이 사람이, 예, 봅시다. 국토부 제1차관, 예, 차관 이름. 자, 이분 정책을 참 잘 봐야 됩니다. 이름이 누구냐, 이 사람이요. 이상경이거든요. 자, 이상경. 자, 이 사람의, 자, 생각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우리나라에 이재명이보다도, 이분이 뭘 했냐면요. 대장동을 갖다가, 한 사람이거든요. 개발 이익 한수를 연구해온, 플러스도 차단, 한수를 주장한 대표적인 부동산의 기억농자입니다. 서울대 도시공학 전공했네요. 도시공학을 전공했네요. 도시공학. 대장동 그것을 했는 사람. 이 사람이 실세입니다. 부동산의 국토부 차관 중에서 이상경이라는 분이 최고 실세입니다. 이상경. 자, 이 사람이 이상경을 참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순 매수됐네요. 외국인이네요. 동아령이 대폭발했네요. 이상경을 잘 봐야 됩니다. 이상경. 자, 이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예, 이 사람이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이 사람이 도시공학과를 졸업했거든요. 예,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요. 이 사람의 잘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이상경이라는 사람의 사상을 잘 봐야 됩니다. 이상경, 나오지 않네요. 별로 어려운 게 없네요. 이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상경 부동산.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주식은 다 봤잖아요. 볼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통신은 KT고요. 금융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가지가 엄청나게 세게 맞아버렸네요. 예, 가져가야죠. 또 두산이 또 원전주가 또 움직이네요. 자동차도 슬슬 움직입니다. 효성이 세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움직이는 게 BNK 이런 것은 끝까지 나가네요. 미래세 정권이 아주 세네요. 와, 제가 진짜 정권주는 정말 대대대 바닥에 싸우지 않습니까? 예, 대대대 바닥에 싸웠잖아요.
저보다 빨리 차트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저는 여기 다 차트를 거의 다 외우고 있으니까요. 야, 오늘 봉주들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네요. 야, 오늘 풍선이 날아가 버렸네요. 자주국방, 자주국방, 예, 그러고 러시아전이 곧 끝납니다. 도산 엘리비리티, 일진전기, 예, 이런 종목들이 아주 세고요. 예, 상당히 장이 좋은 장입니다. 예, 저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의 주식을 더 삽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지금 이 자리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였거든요. 네, 코스닥 두산 에너비리티를 비교해 볼게요. 자, 이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두산 에너비리티를 보면 됩니다. 자, 두산 에너비리티하고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봐야죠, 일봉. 자, 코스닥 지수가, 자, 이런 자리를 돌파가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요. 안착했거든요. 이래 안착할 때 일이 크게 안착하지 않습니까? 이 차트에서 이렇게 크게 일이 안착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때가 사기 힘드는 구간이라고요. 요런 구간에서 사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더 삽니다. 지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는 주식수를 줄입니다. 그러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내지 않습니까? 24년도 때가 25년도 연중 신고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코스닥 지수를 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삽니다. 저는요. 예, 저는 코스닥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샀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를 샀거든요. 그 다음에 상기업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를 샀습니다. 코스닥 반도체 레버리지를 샀거든요. 이 두 종목을 샀습니다. 닭 중에서 가장 비싼 닭이 뭡니까? 닭 중에서 가장 비싼 닭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예, 이전부터 저는 코스닥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을 보면요, 예, 이 연봉을 보잖아요. 연봉은 조금 전에 봤지만은 기관들이 1, 2, 3, 4, 5, 6, 7, 8년 동안 팔았습니다. 8년 동안을 갖다가 팔았다고요. 금액면에서요. 엄청나게 팔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추세가 사는 추세지 않습니까? 사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예, 코스닥 지수가 몇 년 만에, 24년 만에 첫 출근합니다. 예, 24년 만에 첫 출근하거든요. 예, 24년 만에 첫 출근을 할 겁니다. 저는요. 그래 생각합니다. 예, 바닥이, 이 코스닥, 저는 오늘부로 저는 코스닥 지수도 상당히 좋다 생각합니다. 코스닥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세이갔는가요? 알테오젠이 세이갔죠. 우리는 알테오젠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스닥 150 종목을 삽니다. 예, 의료종목도 갔네요. 의료종목이 세이갔네요. 예, 코스닥 의료종목이 많이 갔네요. 코스닥은 워낙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 코스닥 150 종목을 그냥 사버립니다. 그냥요. 예, 인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종목들을 간추려 가지고 했는데요. 예, 만약에 주식을 사고 싶다 이렇게 하면요, 저는 사는 시점을 쉽거든요. 사는 시점을 분봉을 딱 때립니다. 이렇게 분봉을 때려놨고요. 요 밑에 내려올 때, 요 밑에 대수술 밑에 축축 처질 때 삽니다. 대수술만요. 아무 종목이나 볼까요? 오늘 제가 산 종목이 두산 에너비리티도 좀 샀고요.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중공업 좀 샀고요. HMM을 샀어야 되는데 HMM을 살 수가 없네요. 야, HMM이 참 좋게 보입니다. 하이닉스 사야 되거든요. 하이닉스를 못 살고 삼성전자를 못 사니까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를 삽니다. 저는요, 그냥요. 예, 오늘은 제가 반도체 레버리지 샀고, 반도체 레버리지 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샀습니다. 첫 출발하잖아요. 예, 예, 정권주들은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리나라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자, M2가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자, 미국 금리 인하를 갖다가, 자, 보자고요. 미국 금리 인하. 자, 트럼프, 파월.
금리 인하.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갖다가 계속 해랍니다. 얼마까지 해라냐면 1%까지 해라. 멍청아. 금리 인하 해라. 또 파웰 의장이 또 맹비난했습니다. 10시간 전에요. 결국 뭐냐면 트럼프 파웰은 얼간이 금리 1% 아래로 내려가야 해 하고 급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금리는요, 트럼프 의도대로 금리가 1% 이하로 내려갑니다. 1% 이하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미국 금리가 1% 이하가 되어보십시오.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부동산, 자, 금리의 인하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뭡니까? 금융이잖아요, 금융이잖아요, 금융이 가장 주식하고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 뭡니까? 부동산은요,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이 가장 수혜를 봅니다. 은행, 금융과, 그 다음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요. 주식과 부동산이 가장 세게 갑니다. 언제요? 금리 인하기에. 자,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 가장 세게 가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이걸 애원하십시오. 이 반도체. 자, 금리 인하기에 가장 세게 가는 종목은 반도체다. 이걸 애원하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먹을 게 많습니다. 제가 3,300을 넘으면은 삼성전자만 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잘 애원해야 됩니다. 제가 한말 SKT&D도 일종의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정부에서 굉장하게 지금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보는 거 보잖아요. 주로 저는요 이 부동산 유튜브를 가장 많이 봅니다. 보라고요. 부동산 유튜브잖아요. 이 한동훈이거든요. 한정훈입니다. 한정훈. 한국경제TV에서 나오는데 이분은 굉장히 강세론자입니다. 공급 부족이다. 공급 부족이 2031년까지 보라고 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급 부족이 4만 가구가 필요한데 1만 가구밖에 서울이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주식을 다 팔고 서울로 가십시오. 서울 부동산 가야 됩니다. 보라고요. 입주 모양 바로 보이잖아요. 저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 보면 다 안다고요. 통화량이 대폭발하고 있다고요. 오늘 보라고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M2가 폭발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반도체로 갑니다. 반도체. 반도체라니 코스닥으로 간다고요. 뭐라고요? 돈이 풀리면 닭을 선물로 갑니다. 닭을. 돈이 풀리면 닭을 선물로 갑니다. 반도체를요. 자, 레전드가 가장 많이 갔네요. 부산에요. 서울 부동산 더 큰 규제가 온다. 이런 사람들은요, 약세론자들이거든요. 약세론자고요, 거주주택이고, 쪽하고요, 이정우 같은 거 나오고요. 이 보면은, HMM이 가는 이유가, 자, 부산으로 대기업들을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HMM이 사옥이 부산에 건립하네요. 와우, 뭐야? HMM이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네요. 부산 건립하고 있습니다. 와우, 좋네요. 부산이 이제는 제2도시로 아마 거듭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산도 괜찮아집니다. 이 뭐죠 이거? 부산도 부동산에 먹을 게 많습니다. 보십시오. 6.27 대책이 내놓을 때 주가가 바닥이었다고요. 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는 주식을 사답니다. 알았죠?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주가가 그날 폭락이 나옵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때 주식을 사야 됩니다. 야. 예, 옛날 거네요. 제약주들이
이거 제가 보는 사이트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보십시오. 야, 상당히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기 때문에 오로지 차트만 보고요. 차트만 봐야 됩니다. 차트를. 차트를 보고 차트에 무게 중심을 줘야 됩니다. 이 자기가 뉴스 같은 거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뉴스를 보고 투자하면 다 망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뉴스라든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때가 가장 저는 주식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가장 손해를 볼 때,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때 하고요. 그 다음 뉴스를 볼 때입니다. 뉴스 보고 다른 사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때가 저는 주가에 마이너스가 옵니다. 오로지 저는 차트를 보고 하면요, 투자를 하면 저는 손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종목이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화재라든지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거 보면 삼성전자가 결국 간다는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 잘 가는 나라가 지금 영국이거든요. 영국 해외 차트 한번 볼게요. 아침에도 제가 보여줬는데 해외 차트 한번 볼게요. 영국이 최고 잘 가거든요. 지금 영국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관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 영국하고 미국하고도 관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왔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협정을 맺으면 주가 내려갈 수 있지만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미국이 이 관세 의무가 필요 없단 말보다는요, M2가 많이 풀리잖아요. M2. 돈이 많이 풀립니다. 돈이 공급이잖아요. 공급요. 뉴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풀면은 부동산과 주식이 가면 달러가 M2잖아요. M2요. 우리나라 돈은 종입니다. 종이. 달러가 실제 돈이거든요. 달러가 돈이라고요. 달러가 돈이거든요. 달러가 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은 휴지입니다. 휴지. 이 달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달러가 많이 풀리면요, 주가는 갑니다. 전 세계 주식이요. 자,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을 원달러 환율이 보면요, 1378원이네요. 좀 올라가는 감이 있지만은 아마 여기서 저항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보다는 저는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를 기로에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런 자리요 1300원까지 깬다고 생각합니다. 원화가 강세가 돼야지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원화가 강세가 돼야죠.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거든요.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세계 지수에서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볼게요. 인덱스 지수하고 거의 우리나라 지수하고 연동하거든요.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면요, 어느 정도 추세가 하락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뚫긴 뚫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증시가 이 황금키를 들고 있다고요. 아마 저는 우리나라 주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갈 걸로 확신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풀기 때문에 부동산과 주식은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야 됩니다. 주식을요. 저는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올라갈 때는 더 추가 매수합니다. 내려갈 때는 바로 팔아버리 더 줄입니다. 비중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해준 사람들한테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